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대단원 마무리 문제풀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에너지 종류와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완벽하게 복습해 봅시다. 교과서 220쪽부터 221쪽입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지금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적용하기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이 올라갈 때와 그리고 내려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B와 D의 높이는 같다. B랑 D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위에 올라가다가 어떤 B 위치에 있던 공이 C 위치를 찍고 다시 D 위치로 내려와서 최종 E 위치로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개념을 우리 위에 한번 빈 곳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요. 위치 에너지 우리 EP라고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위치 에너지 공식 9.8 mH 요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K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E는 그렇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EP 더하기 EK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추가로 네 번째, 선생님이 뭔가 물체를 올리거나 떨어뜨릴 때 1번 위치, 2번 위치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1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2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공이 C 위치에 있을 때 C라는 건 최고 높이를 의미해요. 최고 높이에서는 그렇죠. 위치 에너지는 최대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운동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는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소값은 C 지점에서 잠깐 멈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0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0줄이다. 두 번째,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왜요?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높이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높이가 변화하면 위치 에너지 값이 변화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위치 에너지 공식은 9.8 mH인데요. 숫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질량도 변하지 않으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이 높이 h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어서 3번 A에서 B 구간, 이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A에서 B 구간에서 높이가 증가해요.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 운동 에너지는 올라가는 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야겠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럼 DE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DE 구간은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높이가 낮아지니까요. 운동 에너지는 내려올수록 점점 빠르게 내려오니까 증가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됨을 할 수 있어요. 5번. 다시 5번 갑니다.
BC 구간에서는 증가한 위치 에너지가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다. 여기 한번 볼게요.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 여기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뭐랑 같을까요? 그렇죠.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양과 또 같을 겁니다. 그럼 CD 구간에서는 그렇죠. 증가한 만큼 또 뭐랑 같겠어요? 그렇죠.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BC 구간과 CD 구간이 모두 높이차가 같음을 알고 있어요. 높이차가 같으니 위치 에너지의 차도 같을 겁니다. 따라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만큼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이 같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간이 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 흔들었더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이 간이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원리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전자기유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럼 발전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죠. 여기 이제 코일로 감싸져 있고요. 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죠. 네, 기억.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 LED 램프라고 했어요. 이 LED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어 불이 켜진 걸까요? 그렇죠. 불이 켜지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디귿, 간이 발전기를 흔들었다는 건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불이 켜졌으니 불이 켜지기 전에 전류가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표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 전력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비 전력이란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1초당 초 대신 S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소비 전력의 단위는 와트였고요. 1초, 세컨즈, 그리고 전기 에너지, 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식으로. 그러면 와트는 줄 per 세컨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충전기를 1시간 사용하면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자, 전기 에너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식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전기 에너지의 양은 줄을 의미해요. 따라서 와트는 줄 per 세컨즈,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줄은 와트 곱하기 세컨즈. 소비 전력에 시간을 곱하면, 초 단위의 시간을 곱하면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얘는 시간입니다. hour입니다. 얘를 초로 바꿔야 돼요. 그럼 1시간을 초로 바꾸면 그렇죠. 3600초. 따라서 전기 에너지의 양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소비 전력, 충전기의 소비 전력은 6W네요. 6W에 3600초를 곱하면 각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요. 선생님 미리 계산해왔습니다. 21,600줄이 나옵니다. 자, 그럼 21,600줄이라는 것은 2만 줄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다. 맞습니다. 니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중에 이 표 안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를 표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는 체크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 그리고 에어컨도 약간의 열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요. 전기난로, 그리고 전기장판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빛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를 별표 표시해 볼게요. LED 등, 그렇죠. 형광 등의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숫자가 큽니다. 숫자가 크다는 건 소비 전력이 크다는 거예요. 소비 전력이 크다는 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니 다시 한번 볼게요.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유는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와 선풍기를 30시간 켰을 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같다. 그럼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란 바로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전력량을 구하는 식은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이때 단위는 전력량의 단위, 그렇죠. 와트시. 소비 전력은 와트, 그리고 이때 시간은 맞아요. 어느 시간 동안이니까 hour를 의미해요. 그럼 에어컨의 경우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1200이고요. 선풍기는 40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래 적어 볼게요. 에어컨의 경우는 1200와트를 1시간 사용하면 1200와트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선풍기는 아까 40와트였어요. 40와트를 30시간 사용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0 2개 그리고 12 적어서 1200와트시가 같은 결과를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의 양은 같다. 따라서 기억,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221쪽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공을 놓으면 반대편으로 처음 높이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따라서 반대편을 평평하게 하면 공은 계속 운동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반대편의 기울기를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기울기를 조금씩 계속해서 낮춘다면 공은 계속 운동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러한 갈릴레이의 주장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을 이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위치에서 이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공은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처음 위치에서는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 최대값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와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얘가 첫 번째 경우고요. 이걸 두 번째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는요. 먼저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갑니다. 높이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맞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무엇으로 전환될까요? 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것입니다. 왜? 마찰이 없는 빗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도 없다는 가정인 거죠. 그럼 따라서 바닥에 도달 후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때
에너지 전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빗면을 따라 올라가면 높이가 증가하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속력은 줄어들겠죠. 속력이 줄어드니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또한 감소한 이 운동 에너지만큼 무엇으로 전환될까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실된 에너지가 없으니 처음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두 번째의 경우는 여기까진 같습니다. 그죠? 내려가는 동안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빗면의 기울기를 낮추어서 평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빗면의 기울기를 낮추어서 평평하게 했다는 건 바닥에서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최대값입니다. 이때 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위치 에너지 최대값과 같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처음 위치에서. 소실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다시 다른 어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그럼 안에는 공기 저항도 없고요, 마찰도 없습니다. 그럼 다른 어떠한 에너지로도 전환되지 않고 보존될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 계속 운동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갈릴레이의 이런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지금 우리 4번과 1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5번 문제도 다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들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우리 이 예는 사실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놀이터에서 탈 수 있는 그네, 또는 우리 놀이기구를 타러 가면 롤러코스터, 또한 다이빙 등등 높이 변화가 있는 예시들, 높이와 그리고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있는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높이가 증가하면서 속력은 감소하겠고요. 반대로 높이가 감소하면서 이 경우는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 에너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높이 h가 증가하니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건 어떤 다른 에너지에서 전환된 경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높이 h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소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 에너지 바로 속력과 관련된,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5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과정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며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진다. 자, 여기 지금 속력에 대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이다이버의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정한 속력, 이걸 우리 등속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등속운동을 하는 경우는요, 그 물체에 최종적으로 가한 힘의 양이 0이 되어야 돼요.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여러 가지 힘이 그 물체에 작용을 해도 그 여러 가지 힘의 방향을 다 더했을 때 다 그 크기가 같다는 거죠. 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물체에 가한 힘, 바로 가한 힘, 중력이란 힘이 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공기 저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적으로 가한 힘,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자 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중력과 공기 저항에 의한 힘이 최종적으로 이 크기가 같아집니다. 같아지니까 최종적으로 가한 힘, 그 알자 힘이 0이 되면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알았으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요. 속력이 빨라짐,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속력이 빨라지면서 이때 속력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높이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예요. 맞죠? 그럼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 나중에는 속력이 일정해집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높이는 계속해서 감소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지만 운동은 하니까요. 높이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우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최종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면 보존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이거 우리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다른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 E라고 표현할게요. 감소한 이 역학적 에너지만큼 무엇으로 전환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작성해서 이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전거 바퀴가 회전할 때 바퀴에 접촉된 회전축이 같이 돌아가는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발전기 하면 코일과 자석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달려 있고요.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자, 먼저 위에서 문제에서 바퀴에 접촉된 회전축이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회전축이 돌아가게 되면 회전축에 붙어있는 자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석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자석이 돌아가면 그 자석이 갖고 있는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자기장이 누가 느끼는? 그렇죠.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바퀴가 회전하여 전조등이 켜질 때까지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바퀴가 회전합니다. 그럼 바퀴가 회전한다는 건 바퀴의, 그렇죠, 운동 에너지,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바퀴가 돌아갈 때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자석이 돌아가니 그럼 자석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자석이 운동 에너지가 이 코일의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켜 전류가 흐르게 하니 코일에 뭐가 생길까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려면 이 전기 에너지가 전조등에 이어져서 전조등에, 그렇죠, 빛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전조등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에너지 전원과 보존에 대한 문제 풀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